안녕하세요. 자, 5월이 시작됐습니다. 자, 5월달은 다시 이제 민법 총칙으로 와요. 민법 총칙으로 와서 이제까지 우리가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6개월 됐어요. 6개월 시간 빠르죠? 되게 빨라요. 곧 있으면 시험 보러 가요. 자, 6개월 동안 민법을 해왔죠. 총칙은 한 80% 정도 한 것 같고요. 물권법은 한 70%, 60%에서 70%. 아직도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5월달은 필수서를 보면서 그동안 했던 거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다지기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못한 거 있거든요. 그거 쭉 이제 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5월 과정을 갈 거예요. 그다음 이제 5월달에는 프린트는 없어요. 프린트는 없고, 기존에 1월달, 3월달 그 프린트 가지고 복습하시면 되고, 이제 5월달은 이 필수서를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월달은 양이 좀 늘어요. 기존에 했던 거에 안 한 걸 추가하고, 그 다음 7월달에는 양이 줄어요. 이제 7월달부터는 중요한 것만 해요. 그래서 5월달이 가장 양이 많아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몇 개는 안 할 건데 대부분은 한번 같이 읽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읽고 먼저 이해하고, 이해 바탕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외우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잠깐 총칙으로 왔어요. 총칙은 법률행위를 배우고, 법률행위 필수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킵니다. 대리,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 취소,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죠. 자, 이제 아주 익숙해졌죠? 그게 시간의 힘이에요. 6개월 지나니까 그래, 총칙이 법률행위 배우는 거지. 목차가 이제 익숙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동안 입문 때 11월 달에 하고 1월 3월에 하지 않은 이제 권리 변동을 살짝 스킬을 할 거예요. 3페이지죠. 필수서. 권리가 변동된다는 거. 교재를 읽으면서 할 거예요. 권리가 변동된다는 거.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말이야. 첫 번째 줄 했고. 그렇지. 권리가 태어나고 변경되고 소멸하고,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죽듯이 권리도 태어나고 자라나고 죽는 거예요. 득실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은 이 세 가지, 발생, 변경, 소멸, 이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권리 발생, 취득. 이쪽 동네가 중요해요. 취득. 그래서 여기는 시험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 취득의 형태는 권리의 취득이죠. 처음 취득하네요. 원시 취득이 있고, 남의 소유권을 그대로 이어받는 승계 취득이 있죠. 자, 첫 취득 예가 건물 신축. 건물 처음 올리면은 소유권이 태어나요. 이게 첫 취득, 원시 취득의 예예요. 그래서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그다음 우리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소유사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 완성. 그 후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이 점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이전 등기를 받지만 이거 승계 취득이 아니라 첫 취득, 원시 취득이에요.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 사유는 다 첫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든 무주물 선점이든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사유죠. 소유권 파트. 이거 다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 처음 태어났구나, 원시 취득. 점유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은 소유권 파트에서 배웠죠. 이거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은 다 원시 취득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이죠. 원시 취득. 예, 여기가 별 3개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건물 신축, 점유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습득, 선점, 습득, 발견, 부합. 이거 다 같은 동네, 같은 동네. 그래서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은 다 원시 취득이다. 자, 승계 취득 기초죠.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죠. 자, 이전적 승계, 가비울한테 콕 집어서 건물 하나만 넘겼죠. 매매, 특정 승계. 콕 집었죠. 특정해서. 대표가 매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갑다시 아들놈이 상속을 받죠. 포괄승계. 그래서 콕 집어서 간다. 특정. 포괄적으로 모든 재산권이 쑥 넘어죠.
상소. 이게 기초죠. 이게 기초가 나오죠. 특정 승계 매매. 작년에 이쪽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설정적 승계는 뭐냐? 우리 제한물권을 설정하죠. 갑소유권의 의리,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한다. 그래서 소유권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죠. 이걸 바로 설정적 승계취득이라고 해요. 자, 갑소유권 위에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이라는 제한물권이 추가로 플러스되는 개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얘들 저당권, 전세권 취득이 승계취득이냐? 사용수익 권능을, 처분 권능을 승계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 권리 자체가 쑥 넘어가는 거고 소유권이 을한테 갑 다시한테 쑥. 하지만 설정적 승계는 갑 소유권 위에 플러스되는 설정된 개념이고 사용수익 처분 권능을 얘들이 용익물권, 담보물권이죠. 권능을 승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적 승계 취득이에요. 설정적 승계 취득. 자, 권리 변경. 자, 취득은 이게 나와요. 여기에. 이게. 여기서. 변경. 주체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작용이 바뀌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작용의 변경이에요. 그러면 주체 변경이 시험이 안 나오고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뀐다. 그러면 소유권 주체가 바뀌었죠? 주체 변경이 시험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시험은 이게 나오는데 막 나온다면 이놈이 더 중요해요. 자, 한번 이해해 봅니다. 권리의 내용이 변경됐대요. 권리의 내용이 변경됐대. 그러면 갑을 매매 이거 이해하면 돼요. 매수인들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이 있죠. 그런데 갑이 이 건물을 계약 체결 후 갑이 불내버렸어. 그러면 매수인들은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소유권 대신 을은 손해배상 해주세요라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기존 채권의 내용이 소유권에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채권의 내용은 소유권 주세요. 소유권이었는데 갑이 불내버려서 을은 매수인은 소유권 대신 손해배상해줘. 채권의 내용, 권리의 내용이 소유권에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권리의 내용의 변경. 자, 작용의 변경은 뭐냐? 작용은 힘이에요. 힘. 앞으로 힘작 이렇게 해요. 힘작. 작용 반작용. 힘을 가하면 작용이고 거기에 반탄력이 오죠. 반작용. 힘작. 그러면 작용의 변경이 뭐냐? 힘이 세지는 거예요. 힘작. 힘이 세죠. 나는 1번 저당권, 내 후빠 2번 저당권이 있었어요. 저당권은 2개, 3개 다 가능합니다.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선순위 1번, 2번을 이깁니다. 항상 성립선우니까 1번 저당권이 있어요. 갑소유 부동산에 2번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1번이 항상 선순위, 선빠죠. 1번이 이겨요. 자, 그런데 1번 저당권, 선빠가 어떤 사유로 소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위 승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후빠인 2번이 선빠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저당권이 소멸돼서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죠. 승진하면 힘이 세지는 거예요. 작용이 변경된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의 내용의 변경하고 작용의 변경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내용의 변경은 권리 내용 자체가 소유권에서 손해배상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지만 작용의 변경은 저당권, 이 저당권 여기지. 권리 자체는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저당권이야. 근데 힘이 세죠. 후빠에서 순위 승진, 선빠로. 이게 바로 권리의 작용의 변경이에요. 내용의 변경하고 작용의 변경의 차이점. 권리 내용 자체가 바뀌어. 소유권에서 돈으로. 이건 내용이 바뀐 거죠. 하지만 1번 저당권 소멸로 인한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한다는 것은 저당권의 내용은 바뀌지 않죠. 을의 저당권 내용 바뀌지 않아. 힘이 후빠에서 선빠로 세졌지. 그래서 힘작, 힘이 세죠. 그럼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이에요. 이 내용의 변경과 작용의 변경 곰곰이 이해하시면 안 해도 돼요. 뭘 해야 되느냐? 힘작만 해요. 힘이 세죠. 작용의 변경. 그게 내용의 변경 동그라미 1번 했고 작용의 변경 동그라미 1번. 작용의 변경
동그라미 1번에 별 3개 하시고 1번 저당권이 소멸되어서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 순위 승진의 동그라미 빵하고 힘이 세졌구나. 힘이 세졌으면 무슨 변경? 힘 작 이렇게 오는 거예요. 힘 작 이렇게 오면 너는 작용의 변경이구나. 자 이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상실이라고도 하죠. 여기에는 이거 안 중요합니다. 노란색이 없으면 덜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배웠어요. 절대라는 개념하고 상대라는 개념. 절대적 소멸했다는 얘기는 느낌 가져봐.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날아간 거예요. 절대적으로. 예, 건물이 멸실했어. 그러면 소유권이 사라질 건데 이건 온 세상 건물 자체가 무너졌으니까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 소멸은 뭐냐? 상대적 이 단어는 두 사람 사이 관계예요. 따라서 갑이 을한테 팔았죠. 그러면 매도인 갑은 을이 등기하면 소유권 상실하겠죠. 그러면 이 소유권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갑 입장에서만 소유권을 상실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갑을 두 사람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소유권이 소멸했다 이거예요. 건물 멸실하면 소유권, 여기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겠죠. 느낌 왔죠? 느낌 왔어. 그러니까 절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나온 단어고 상대란 말은 두 사람 사이. 자, 갑니다. 그래서 절대적 소멸, 목적물이 멸실. 그래. 느껴졌어. 절대적. 하지만 다음 페이지 상대적 소멸. 매매로 인해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했다. 갑이 을한테 팔아서 을이 등기하면 매도인 갑은 소유권 상실했겠지. 상대적 관계에서 소유권이 소멸한 거죠. 자 이제 발생 변경 소멸했어요. 자 이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다음 페이지 넘어왔어요.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하나는 내가 원한 대로 법률행위. 하나는 내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에서 186조, 187조로 한 거예요. 기초죠, 기초. 내가 원한 대로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죠. 계약이죠, 의사표시 필수 요소. 위반해서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법이 정한 대로 법률 규정 186조, 187조예요. 그러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내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죠.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법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요건을 갖추면 효과, 소유권 취득이라는 법률 효과, 권리가 변동, 대표가 취득이겠죠. 취득 상실.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해요.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 변동의 효과가 발생했죠.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원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 하나는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이 정한 그대로의 효과. 이게 바로 법률 규정이죠. 자 그러면 요건을 갖추면 권리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왼쪽 법률행위, 하나는 오른쪽 법률 규정. 그런데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사실이 모여 요건이 되고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개개 사실, 이게 바로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된다. 단독행위. 의사표시 두 개가 필요하다. 계약.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은 의사표시예요. 자, 그런데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법 조문이. 그 법 조문에 있는 건 다 이쪽 동네, 이쪽 동네. 그래서 의사표시 아닌 놈. 대표가 선의, 나 몰랐어. 법 조문에 있죠. 선의는 어느 정도 보호해주고 악의는 보호 안 해주고 선악, 소유의 의사, 기타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법률 규정 대표가 상속이죠. 그러면 사람이 사망했죠. 아버지가 죽으면 상속이 개시되죠. 상속이 법 규정이죠. 그래서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 대표가 바로 시험에 나온 건 준법률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사실을 많은데 그중 시험에 잘 나온 게 준법률행위다. 그러면 준법률행위 예죠. 묻고온 대리인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본인에 대한 추인 여부 확답 최고죠. 최고. 자 봐요. 그래서 요건이 모여 효과가 되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 사실을 3번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이 법률 사실에는 법률 행위 왼쪽을 구성하는 사실인 의사표시와 오른쪽 방금 그림 봤죠?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사실인 의사표시 아닌 것. 의사표시 아닌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동그라미 1번 의미예요. 선의, 악의, 소유의사, 사람이 죽고 시간이 지나서 취득시효를 구성하고 멸실하면 소유권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래서 오른쪽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사실이고 자 2번 준법률행위 기억 별 3개죠. 자 여기는 왕별합니다. 의사의 통지 거기 왕별 이해가 나와요. 묻고온 대리인 상대방 병에 본인 갑에 대한 추인할지 말지 답점해 주세요. 물어보는 최고. 자 최고는 제가 이렇게 오라겠죠.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그럼 너는 뭐니? 저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자 비슷할 준이죠. 뒷놈은 아니지만 뒷놈이랑 비슷해.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랑 비슷해. 이게 준법률행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고 그대로 외워요. 물어보는 최고, 독촉하는 최고. 우리 계약 해지할 때도 최고 절차 거쳐야 되죠. 다 똑같은 동네예요. 물어보는 최고, 독촉하는 최고는 외웁니다. 예, 의사표시랑 비슷하지만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너는 뭐니? 저는요 의사의 표시 쓰면 안 돼.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방금 한 말을 그대로 외워버려요. 그래서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1번 취소, 2번 해제, 3번 철회, 4번 최고 나오면 최고가 무조건 답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최고가 답이야.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건 나머지는 다 의사표시고요. 얘만 의사표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고가 왕별해가지고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괄호 채무이행 최고 이거 해제할 때 최고 절차를 말해요. 채무이행 최고로 나오든 묻고온 대리인 상대방의 추인여부 확답 최고가 나오든 최고에만 동그라미 빵하고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다.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를 한다. 시험 다 나와요. 의사의 통지다 이것도 나온 적 있고 다음 중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또 최고가 답이에요. 그래서 최고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자 관념의 통지라는 게 있어요. 관념의 통지는 뭐냐? 자 봐봐요. 우리 청약과 승낙할 때 을이 갑 아파트 산다고 승낙 의사 필수한데 늦게 도착했죠. 그러면 갑은 늦게 도착하면 일정한 경우 연착됐다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통지할 그 법조문이 있거든요. 이때 을 네가 내 아파트 산다고 편지 보냈잖아. 이틀 늦게 도착했어. 이거 을한테 통지하는 거. 연착됐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의 통지는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거 어차피 흘러가겠지만 혹시 하시고 싶은 분은 관념의 통지는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거다. 연착됐다는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게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는 얘는 자기 속마음을 물어보는 거고 얘는 속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거예요. 이걸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관념의 통지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의 통지랑 같은 말이다. 그러면 예로 기억하는 거예요. 승낙이 연착됐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거. 이건 의사의 통지가 아니라 무슨 통지? 관념의 통지라고 한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지금 양이 늘어가고 있죠. 양이 늘어나잖아.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도 하니까. 하지만은 하실 분만 하시고 버릴 분은 버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별 3개, 5개짜리도 헤매. 그러면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별 3개, 5개가 다 되고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 그때 이제 양을 늘리는 거예요. 저는 일단 계속 5월 달은
별 3개 5개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분들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지금도 이제 시작했다거나 저 올 처음이에요. 그분은 아직 별 3개 5개도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아직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란색만 막 죽으라고요. 노란색도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노란색도. 그 노란색 하고 이런 거 하셔야지 원하지 않아요. 점수 안 나오신 분들은 절대 하지 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요. 나중에. 자, 이제 드디어 서술 마치고 이제 법률행위로 왔습니다.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종류 봐야 되고 요건 봐야 되고 법률행위의 목적 보고 법률행위의 해석. 자, 불능 봐야 되고 적법에서 임의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 속에 효력규정, 단속규정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없네요. 반사회 불공정.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반사회 넘버 1, 넘버 2 불공정. 그 다음 단속규정, 불능,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에서 단독행위, 계약 구별하는 거. 상대방 있느냐 없느냐. 자, 법률행위는 2문제 나와요. 2문제. 2문제. 반사회는 해마다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한 문제가 이제 불공정이 나올 때도 있고 단속규정 나올 때도 있고 종류가 나올 때도 있고 이제 요건에서도 한두 개 볼 거 있고요. 자, 그러면 교재 보면서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의사표시 하나입니다. 단독, 홀로단. 여기 있는 구별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놈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구별하는 것. 이게 거의 시험 나와요. 그러면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취소 효과, 해제 효과, 홀로단, 단독행위. 당연히 상대방에게 취소, 해제 날려야겠지. 상대방이 있어요. 추인합니다. 당연히 상대방에게 추인하겠죠. 상대방이 있어요. 철회합니다. 동의합니다. 다 상대방 있는 거예요. 느껴졌어. 상대방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안 한 겁니다. 채무 면제. 이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채무 면제가 뭐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너 돈 갚지 마. 네 채무를 면제해 주겠습니다. 이게 채무 면제예요. 그러면 채무 면제는 돈 갚지 마.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다 없다. 있다. 채무자라는 상대방한테 돈 갚지 마 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 있는 거예요. 자, 상계. 상계는 내가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놈한테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생긴 거지. 그러면 주고받고 할 필요가 없죠. 통! 이게 상계합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이 주고받고 할 필요가 없죠. 이걸 상계한다고요. 그래서 상계도 깝니다. 바로 상계돼요. 단독행위. 당연히 내 상대방한테 깐다고 해야겠죠. 상대방 있어요. 자, 공유지분 포기. 공유지분 포기. 공유죠. 공유는 갑을병 세 놈이겠죠.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지 3분의 1 지분을 포기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 의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유 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대방? 옆에 놈들.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하지 다른 공유자라는 상대방이 있구나 이렇게 외우시고 시효이익 포기 취득 시효죠. 의리 시효 완성. 그런데 의리 시효 완성제 의리 점유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이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 포기는 내 자유니까 다 포기죠. 을은 허공에 대고 포기가 아니죠. 누구한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에게 포기 의사를 날려줘야 돼요. 결국 공유지분 포기든 시효이익 포기든 다른 공유자라는 상대방이 있구나. 시효완성자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라는 상대방에게 포기 의사를 날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렇지 상대방이 있겠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애우는 게 아니라. 공유지분 포기 그렇지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 시효이익 포기 취득시효를 알아야겠지. 을 시효완성자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갑에게 지가 취득시효에서 소유권을 먹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야 되니까 상대방 갑이라는 상대방이 있구나. 자, 이에 반해서 상대방 없는 놈 소유권
포기. 즉 포기는 뭘 포기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있고 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 상대방 없소. 재단은 어떻게 오라겠어요? 재단은 내 거. 내 거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세운다겠어. 재단은 나 혼자 세워. 상대방 없어. 유언유증. 이건 또 어떻게 오라겠어요? 유언유증은 나 혼자 외롭게 한다겠어. 나 혼자. 그래서 그냥 버려. 나 혼자 세워. 나 혼자 외롭게 유언하니까 이 세 놈은 상대방이 없는 놈이에요. 그 정답 지문은 여기서 걸리는 거지. 얘들은 숫자가 많고 애들은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소유권 포기 그냥 버려. 상대방 없어. 재단 나 혼자 세워.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니죠. 내 재단이니까. 상대방 없어. 유언유증은 혼자 외롭게 유언유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이거 도달주의거든요. 우리 의사표시 효력 발생시 배웠죠. 도달해야 효력 발생해요. 근데 유언유증 이거 유언할 때 바로 효력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뒤에 효력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놈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술 들어간 거예요. 나 혼자 외롭게. 재단도 우리 시험 범위 아니죠. 재단 범위 설립도. 그러니까 나 혼자 재단 세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상대방 없겠구나. 자, 계약. 합의 해제 일방 예약 이거 계약입니다. 어디에 동그라미예요? 합의에 동그라미 하시고 예약에 동그라미 들어가요. 그러면 법정 해제는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지만 갑과 을이 합의하에 해제했죠. 합치 계약.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미리 한 계약이라고 했어요. 미리에 한자를 알아야 돼. 미리 한 계약. 언제나 채권 계약이죠. 그래서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다 한 거예요. 완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했고 상대방 없는 놈 다시 한번 확인했고 자, 계약에서 동그라미 2번이 별 3개예요. 오늘 처음 한 거예요. 합의 해제 매매 일방예약은 계약이다. 합의에 동그라미 빵하고 합치 계약 이렇게 훈련하시고 예약은 미리예 계약이지. 하나 더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나중에 본계약 체결할 채권 채무가 발생하니까. 자, 이제 이행의 문제가 남는지 이건 교재를 쭉 읽으면서 흑판 한번 노란색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한번 확인을 눈팅을 하시고 한번 쭉 읽고 이해하면 돼요. 자, 채권행위 대표가 매매죠. 갑을 매매. 자, 매매교환 임대차는 채권행위입니다. 기억. 채권행위가 뭐냐? 행동하니까 채권 채무가 태어나네요. 채권 채무를 태어나게 하는 법률행위 이게 채권행위죠. 그래 대표가 매매교환 임대차. 우리 계약법에서 배우는 3가지 계약. 계약법은 물권법 동네예요. 채권법 동네예요. 채권법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계약법 동네는 채권법 동네이기 때문에 계약 강론에서 배우는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을 하면 채권 채무가 태어나는 거예요.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 채권. 매도인 갑은 소유권 이전할 채무. 채권 채무가 태어나니까 채권행위. 채무가 태어나니까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채무가 태어나니까 동그라미 2번. 서로 지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행의 문제가 남아. 채무 이행의 문제. 그래서 채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한다. 자, 3번 별 3개.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처분권한이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타인권리 매매 동네예요. 갑이 을한테 파는데 꼭 지소유 건물일 필요 없어요. 병소유 건물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이상 없이 소유권만 나중에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장난친다는 얘기예요.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없다라고 장난쳐요.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처분 권한 필요 없어요. 자, 2번에서 물권행위. 매수인들이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물권 양도. 자, 양도 이게 팔아제끼는 처분행위죠. 소유권을 팔 수도 있고 지상권도 팔 수 있고 제한물권 다 팔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제한물권 설정행위. 그 물권 설정이니까 물권행위겠죠. 물권 양도 물권행위. 자, 2번 물권행위는 등기 넘겨주면 갑은 더 이상 을한테 할 게 없죠.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등기 줬기 때문에.
그래서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물권행위로 이해하자 그랬어요. 소유권 등기 넘겨주면 또는 제한물권 설정 등기 넘겨주면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남는 이게 구별 기준이에요. 얘는 채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만 물권행위는 등기 넘겨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 의미예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자, 3번 처분행위 즉 물권행위 처분행위 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주려면 당연히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이건 무효예요. 저기 채권행위 3번하고 여기가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채권행위는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야. 매매는 유효야. 하지만 봐봐요. 갑이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요. 병소유 아파트를 갑이 매매했어요. 매매는 가능해. 타인 소유 부동산도 매매는 유효. 하지만 여전히 병소유 상태에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요. 갑은 지가 소유권도 없는데 어떻게 이전 등기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 등기는 처분 권한이 없는 네가 등기 넘겨줘요.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라는 것은 물권행위,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고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유효지만 갑한테 소유권도 없는 상태에서 지가 막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이놈이 소유권이 없어. 소유권이 없으면 승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이렇게 넘겨주는 게 가능한 거지. 소유권이 병한테 있는데 지가 어떻게 넘기겠어요. 그래서 채권행위는 타인 권리 매매 유효지만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라. 처분 권한 없으면 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놈 등기가 무효면 을이 병한테 팔았다. 병이 등기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암놈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죠. 뒷놈 등기도 무효. 무니까 소유권 없다가 결국 소유권만 봐봐요. 을이 소유권이 없죠. 그러면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도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지. 이걸 승계 취득의 법리라고 해요. 암놈이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을 등기 무효. 을 소유권 없죠. 그러면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도 소유권을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앞으로 무 소유권 없어. 무 소유권 없어. 무가 없어요. 없어. 같은 말이에요. 이런 감이 있어야 돼요. 자, 된 거예요. 그럼 준물권행위라는 게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준물권행위는 물권 아닌 놈을 처분하는 거예요. 물권 아닌 대표가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양도, 저당권 양도와 다르게 물권 아닌 놈을 양도하죠. 양도는 처분이죠. 근데 물권 아닌 놈을 처분하니까 물권행위 앞에 준자가 붙은 거예요. 자, 봐요. 준물권행위 개념이 뭐냐? 준자가 붙으면 뒷놈은 아니요. 하지만 뒷놈이랑 비슷해. 자, 채권 양도는 물권행위는 아니죠. 채권이니까. 하지만 처분이라는 점에서 물권행위랑 비슷해. 그래서 준물권행위란 법률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준자가 붙으면 되게 어려워요. 준법률행위. 뒷놈은 아니야. 하지만 뒷놈이랑 비슷해. 똑같아. 준물권행위. 뒷놈. 물권행위는 아니야. 하지만 물권행위랑 비슷해. 이게 바로 채권양도. 그래서 채권양도는 처분이고 양도는 처분이니까 양도가 나오면 어디 있어? 다 처분행위예요. 그 다음 물권이 아니니까 준물권행위. 준자를 붙여버리면 돼요. 그래서 1번에 기억한 거예요. 채권 양도 하나만 알면 돼요.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뭐 이런 거 외워주면 좋고 뭐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흘러가니까. 자, 성립요건, 효력요건. 자, 이건 기초고 뭐 할 것도 없고 흑판 보니까 뭐 생 기초죠. 의사 무능력자 무효,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죠. 뭐 생 기초. 지금 우리가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죠. 자, 이제 시험에 나올 거 이걸 해야겠죠. 특별 효력 요건. 시험은 이게 나와요. 대리에서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 만약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 본인에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효력에 관한 요건, 효력, 유효 무효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에서 관할관청에 허가가 나와야 유효,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예요. 그래서 효력에 관한 요건, 조건부 기한부에서 조건 성취하면 점점점 조건 성취했네요. 우상향 효력이 발생, 실선 우하향 효력이 소멸,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소멸하죠. 이미 성립을 전제로. 그래서 조건 성취나 기한 날짜가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에 관한 요건이에요. 이걸 뭘로 장난치느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다. 그렇게 장난을 친다고. 그러면 뭐가 성립 요건이요? 조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니까 효력에 관한 요건이지. 여기서는 어디에 동그라미가 들어간다? 효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효, 무효, 효력에 관한 문제예요. 그게 1번, 2번, 3번. 그래서 별세에서는 아마 기억하고 기억 하나만 했을 건데 그래도 1, 2 그것도 같이 해야 돼 어차피.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 관할관청의 허가, 조건 성취. 자,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 없으면 무효, 효력에 관한 요건. 허가가 나와야 유효,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 효력에 관한 요건. 조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니까 효력에 관한 요건. 자, 4번. 왕별의 끝지, 왕별. 이제 다 복습됐겠죠. 농지매매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게 농지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냐?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왕별. 이미 농지매매계약서 쓴 5월 1일 날 매매계약 효력은 이미 발생했죠. 나중에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농지매매 효력을 발생시킨 요건이 아니죠. 이미 효력 발생했어. 이미 계약서 쓴 날 농취증이 있어야 농지매매계약이 유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유효가 됐고 효력 발생했고 그 후 등기, 이전 등기 칠 때 필요한 서류이지 농지매매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럼 잘해준다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성립요건, 효력요건까지 쭉 스크린한 거예요. 자, 따라올 수 있죠? 괜찮죠 지금? 뭐 빠르고 너무 빨라요. 괜찮죠? 이게 빠르다 가면 큰일 나. 그죠? 이 정도는 따라와야 돼요. 왜? 할 게 많거든. 목적, 확정. 이것도 외워야죠. 법률의 목적은 법률의 성립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계약 체결 당시 꼭 매매 목적물 대금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준만 정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법률의 목적은 성립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다. 정확히 해오시오. 그래서 기억으로 장난쳐요. 기억. 법률의 목적은 법률의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 이걸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 이렇게 장난쳐요. 그러면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장난치면 기억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 무효 아니야. 너 X야. 이렇게 날려버려야 돼요. 이 질문이 나면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법률의 목적은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로 소수로가 나와 연결돼야 돼. 괜찮아. 유효다. 근데 무효다 하면 괜찮은 게 아니죠. 무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X 지문이라는 얘기. 오케이. 자, 가능. 반대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자, 불능은 두 가지가 있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이미 날아갔네요.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지죠. 원시적 불능. 그러면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 계약은 무효. 원시적 불능 무효. 자,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 체결 후 날아가 버렸죠. 계약 체결 후 건물이 날아갔지.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유효.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인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을은 매도인 갑한테 너 임마
왜 건물이 이미 날아간데 너 나한테 판 거야? 책임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요건 갖췄으면.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어디에서 나온다? 원시적 불능에서 나온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서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선임 무과실의 경우 실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번은 처음 한 거예요. 자, 원시적 불능 무효이지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게 실제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에요. 이건 장난 안 쳐요. 자, 후발적 불능 다 했고, 자, 적법성. 자, 적법성에서 볼 것은 여기죠. 위반 시 가형법규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지키라고 만든 법을 위반했어. 자, 당연히 위반한 놈한테 권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하면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무효, 효력을 주지 않아요. 한데 예외가 있죠. 강행법규 위반했는데도 효력, 힘을 주네. 위반해도 유효로 봐주는 강행규정이 있더라. 그래서 강행규정은 위반 시 원칙대로 무효 처리되는 효력 규정하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효력 규정,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보는 단속 규정으로 구분이 되더라. 그러면 시험은 단속 규정이 주로 나오는데, 자 보죠. 법이 정한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수수료 받았죠. 중개사님께서 법은 0.4%인데 0.4%보다 2배 0.8%를 받았다는 얘기요. 자, 이거 해당 중개사법에 위반됐죠. 그러면 강행법규, 모든 민법 외에는 다 강행법규입니다. 다 지켜야 돼요. 법이 정한 중개보수 규정을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이거 무효입니다. 그 얘기는 위반한 경우, 법을 위반한 경우 무효니까 해당 중개사법 규정은 효력 규정. 문제는 하나 더 알아요. 초과 부분만 무효예요. 법이 정한 0.4, 거기 범위 내에서는 유효, 초과 부분만 무효, 전부 무효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한 중개보수는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자, 그러면 효력 규정에서 자, 봐봐요.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1번, 이것도 한번 기출이거든요. 자, 1번. 맨 오른쪽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에 대해 허가를 요하는 규정이야. 그러면 허가 안 받았다. 무효. 효력규정.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실명법상 매입신탁 약정 나오죠. 그러면 우리 했죠. 매입신탁 약정 무효죠. 무효니까 해당 규정은 효력규정. 무효면 효력규정이에요. 그래서 허가 안 받았어. 무효지. 효력규정. 매입신탁 약정 무효지. 효력규정. 3번 중개보수 초과해서 금품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규정. 초과 부분 무효. 무효니까 효력규정인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효력규정이다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무효를 외우라고. 무효. 무효니까 효력규정. 그 다음 4번 공익법인이든 학교법인이든 얘들이 기본재산 처분할 때는 관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본재산 처분할 때 허가를 안 받았어. 위반됐죠. 무효예요. 그래서 얘도 효력규정. 그래서 느껴봐. 기본재산 처분할 때 허가를 안 받았다고?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니까 해당 법규정은 효력규정. 자, 5번 이자 제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최고 이자율 만약에 30%다. 그러면 그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초과해서 이자 받았죠. 똑같아. 초과 부분 무효예요. 그래서 중개보수든 이자든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무효.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흘러간 식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억이 나요. 초과 부분 무효. 초과 부분 무효. 무효니까 효력 규정.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자, 6번.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게 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자, 하나만 기억해요. 국유재산 나오고 공무원이 쌍값에 부인 명의로 받았다는 얘기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한번 들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얘들 법 규정은 다 무효니까 효력규정. 제목 효력규정.
자, 이제 중요한 건 지금까지 본 건 진짜 안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5월달은 양이 늘어난다고. 하지 마? 안 중요한 거? 아예 하지 마요? 아니요. 그래도 한 번은 제가 읊어줘야지. 아셨죠? 자, 단속 규정. 이제 노란색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시면 돼. 가장 중요하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생약 등기 하지 말라고 해요. 등기하고 넘겨라 했죠. 중간생약 등기 이걸 외우라겠어요. 병등기 유효. 따라서 해당 법조문은 위반했는데도 유효니까 무효가 아니죠.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미등기 전매도 유효. 자, 공인중개사께서 중개 의뢰된 물건을 직접 사버렸네요.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행위. 중개사법 위반했죠. 하지만 유효 이걸 외우라겠어요. 직접 거래행위 유효. 중간생약 등기 유효. 따라서 위반했는데도 유효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무허가 음식 판매했죠. 노점상 유효. 떡볶이 유효. 순대 유효. 그래서 식품위생법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단속 규정 가장 많이 나온 놈이 중간생약 등기 5번. 이놈 2번인가 3번. 중간생약 등기가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단속 규정 이미 우리 했죠. 중간생약 등기 유효. 해당 법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다.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이다. 기억했고,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행위 유효. 따라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유효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3번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 유효. 자, 4번 주택법 위반한 전매 금지 기간 내한 전매행위래요. 자, 주택법에 1년 동안 전매하지 마세요. 3년 동안 전매하지 마세요. 전매 금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공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법에 위반돼서 금지 기간 내에 전매 팔았단 얘기지. 자, 이거 유효냐 무효냐 느껴봐. 유효예요. 유효를 찍어. 왜? 우리는 전매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든 금지 기간 내 전매든 전매가 나오면 유효 이렇게 밀어버려요. 해당 법조문은 그러면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미등기 전매든 전매 금지 기간 내한 전매든 다 유효요. 전매가 나오면 유효. 유효니까 해당 법조문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자, 강행규정 위반 효과 당연히 무효입니다. 1번. 자, 2번.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도 흑판 있네요. 들이댈 수 있다.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선의 3자에게도 여기에 동그라미 해야겠죠.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선의 3자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자,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한 자 이놈도 스스로 법을 위반한 놈 스스로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지가 무효 주장한 거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3번은 우리가 무효동네에서 하는 거. 무효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추인이 안 됩니다. 그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로 끝나고, 4번 강행법규 위반한 자도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거 신의칙에 반하지 않아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세트. 앞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뜨면 다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99%. 무효는 개나 소나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니까. 잘못한 놈도 법에 위반한 놈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법에 위반했던 귀책 사유 있는 자, 그 지문이 또 하나 있어요. 잘못 있는 놈도 무효만큼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신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10분간 쉬고 이제 반사회로 가겠습니다. 커피 감사.